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우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놓고 때련 이어가는데요. 자, 이제 명태균 씨 내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추가 녹취가 계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에는 이 기관장 인사 개입 의혹뿐 아니라 대통령 일정을 사전에 미리 알고 주식을 또 권유한 정황도 포착이 돼가지고 이 주식 관련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또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는 우리 맥 소장님부터 한번 말씀 주시죠. 뭐 짧게 말씀드리면 명태균 씨의 실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인데 명태균 씨의 등에 누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 등에 누가 있을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김정인 전 위원장이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예, 지금 모든 증거와 정황은 김건희 여사, 예, 대통령의 배우자가 있었다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 정보 부분들은 이제 박완수 당시 경남 지사 당선인 신분 시절에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예, 결국 명태균 씨가 여기까지 이 국민의힘의 좀 유력한 정치인들과 끈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도 예. 명태균 씨의 등에 거대한 권력이 있었기 있었기 때문이 때문에? 아닌가라는 것들이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재용 최고. 아니 근데 지금 2023년도 6월 13일 녹취에 따르면 경남 테크노파크 지금 공고가 났는데 그 사장 원장 그거 내가 추천한 거 알지?라고 얘기했지만 한 예. 달 뒤에 이 사람은 탈락하고 다른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예. 이 사람이 자기가 마치 뭐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를 보내줄 수 있는 것처럼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주식 투자도 저는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치 브로커들이 워낙 그냥 뻥을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알고 누구를 알고 그러니까 뭐 가서 올라갈 때는 내가 얼마 돈을 받아올 거라라고 해서 올라갔지만 뭐 아무것도 못 받아. 그 용산 대통령실 가서 내가 돈 받아가고 올게 이렇게 올라갔지만 아무것도 못 받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예. 이런 식의 일방적인 자기 허풍이나 주장 제가 명태균 씨 잘 아는 사람을 또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도 허황된 얘기를 많이 해서 야 얘는 도대체 뭐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새 나오는 거 보니까 얘 얘기가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상당 부분이 너무 허황된 얘기여서 그거를 또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사실은 그냥 이 입에 나온 얘기 모든 것들을 다 믿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뭐 박사님. 명태균 씨의 말을 모두 다 믿을 건 아니라고 보고 예. 일부는 충분히 검찰의 영장에 나온 것처럼 과시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대부분이 과시냐? 저는 이제 거기서 김종현 의원이가 약간 다른 게 저는 대부분이 사실에 가깝다. 아하. 예를 들어 22년 5월 9일 처음 녹취가 나왔을 때 강혜경 씨의 녹취잖아요. 내가 진짜 고생했지. 내가 뭐 대통령과 사우나 간 건 아니죠. 대통령 전화하고 사모님 전화해가지고 예. 저는 그때 그게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처음 녹취 나온 게 공개된 게 22년 5월 9일 날. 예. 그래서 김영선 됐다. 그게 10시 19분 녹취고 그 뒤에는 강혜경 씨한테 현수막 준비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맞아요. 저는 그게 그냥 인사로 고생했다라고 그냥 과신 줄 알았는데 지금 공개된 거를 추가로 보니 대통령 육성까지 나온 걸 보면 실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22년 5월 9일 날 새벽에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게 0시 있고 20분. 0시 20분 얘기하는 게 있고요. 김영선 대통령이 경선하라는데요. 이 메시지가 가고 그 다음에 아침부터 정태균 씨가 카톡을 6월 15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문자? 문자를 여러 번 보내고 어. 그 다음에 또 2월 15일 녹취 나온 내가 그날 여사님한테 전화했지.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나온 거 있잖아요. 6월 15일 날 나중에 그 상황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하죠. 예. 그렇죠. 명태균 씨가 대통령님한테 김 그 여사가 여사한테. 대통령님한테 오빠는 아니 그렇죠. 명 선생님 아침부터 전화하고 오빠 대통령 자격 있는 거야? 이거 빨리 처리 안 해? 예. 해서 10시 12분에 대통령이 명태균 씨의 전화를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10시 19분에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됐어. 내가 대통령님하고 사우나 안 갔지만 아무튼 갈 거 가고 예. 다 하고 했다. 처음엔 과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런 게 꽤 있어요. 물론 과시도 있지만 문제될 것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될 게 꽤 많다. 그리고 그 문제될 거에는 예를 들어 5월 9일 날 대통령님과 통화했다. 처음에 그런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뻥치네. 솔직히 예.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아, 저 사람은 못 믿겠어. 예. 근데 취임 전날. 그렇죠. 예. 근데 보니까 맞더라고요. 근데 전화해서 그냥 안부 인사한 게 아니잖아요. 예. 국회의원의 공천을 논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명태균 씨 이야기 처음 나왔었을 때 제가 이거는 이제 본질이 여론 조작인 것
갔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뭐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계속 극구 부인을 했었고 그때는 강혜경 씨도 여론 조작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진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사실 명태균하고 관련된 부분은 김영선의 보궐 공천을 하던 과정에서 마지막에 숟가락 하나 얹어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정말 명태균한테 이렇게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고 이 사람이 실제로 나를 도와줘서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어떻게 뭐 경선에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부탁하는 김영선 그 공천을 씹고 있다가 예. 여사가 가서 난리를 치니까 그제서야 마지못해 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초창기부터 명태균 씨의 하는 말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무리 그 지금은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날리던 예전에 그 특수부 검사였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의 어느 정도 진실성이나 실제로 이 정도의 그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금방 판단을 했을 것이고 금세 제가 보기에는 저기 뭐 브로커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해서 좀 멀리 한 것 같고 그런데 여사는 계속 가까이 한 거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다 털어가지고 나와도 결국은 마지막에 나오는 건 김영선 보궐 그거 하나밖에 없는 예.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보면은 알지만은 명확하게 뭐라고 합니까? 2022년 4월 2일 날 명태균이 강혜경 씨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준석이가 김영선이 김지수를 비공표라도 이기는 것을 가져오면 전력공천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럼 명태균 씨가 이야기했던 다른 이야기는 다 믿어주면서 지금 이 멘트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똑같이 믿어준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김영선 씨의 공천 과정에 있었을 때는 대통령이 좌지우지 않았다라는 것은 너무 명백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뭐 물론 지지율도 낮고 참 이번에도 뭐 담화문 자체에서도 실망도 많이 주고 그건 맞지만은 명태균 건에 있었을 때 이렇게 많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지만은 사실 대통령이 뭐 얼마나 그렇게 큰 역할을 해서 공천을 바꿨을까라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 반대되는 정황이 더 많아요. 오히려 명태균 씨에 대한 문제점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 뭐 범죄 사실 그 구속영장에 범죄 사실에 나오 있는 부분들 예. 다른 부분에서 여론 조작이나 아니면은 공천을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가지고 뭐 이익을 얻은 거 그 부분일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봐요. 예, 김진혁 최고.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제 점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 사건의 핵심은 이준석, 명태균, 김영선 이 3인의 관계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2022년도에 그때 보궐선거할 때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명태균한테 아 뭐 대통령이 경선하 뭐 이건 경선하라고 그런다는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새벽 12시 20분에. 네, 그걸 예. 경선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명태균이 당장 또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아 이거 제 소원이니까 김영선 좀 그 공천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뭐 나는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에서 반대하던데 이 얘기는 당에서 말이 많네. 이준석 당에서 말이 많네라는 건 이준석 대표가 경선하라는데라는 것과 또 배치가 돼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명태균은 또 이준석 대표한테 아 내가 전략 공천 이제 받아냈다 대통령한테 얘기해서라고 해서 결과가 이제 공천을 받은 거예요. 예.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이런 게 있었지. 그다음에 이렇게 2022년 이런 관계였던 세 사람이 예. 다시 또 만나요. 2024년도에 칠불사에서. 2월 29일 날 칠불사에서 만나요. 그때도 만나서 공천 번호 뭐 1번 공천을 주네, 3번 공천을 주네. 거기서 이제 그 녹음이 있는 김여사 뭐 녹음을 뭐 기자회견을 하네 마네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텔레그램 메시지. 어떻게 예. 보면 이준석, 명태균, 김영선 세 사람이 한 팀이고 예. 그 반대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뭐 김여사는 어디쯤에 있겠죠. 그런 그림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김영선은 공천을 줘야 되는데 뭐 이번엔 뭐 당신이 얘기해봐, 내가 얘기해봐. 뭐 이번에 공천 떨어졌으니까 뭐 그러면 우리 당으로 와봐, 어떻게 해봐.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것도 그 이준석 대표가 뭐 해외 나가 있다 그러니까 들어왔으면 예. 들어오면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 현 창원지검의 수사가 이 방식으로 갈 공산이 크죠. 김건희 여사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고 예.
이준석 의원과 김정신 전 위원장을 타겟으로 해서 대통령 부분을 좀 거리를 두는 예. 쪽으로. 책임은 이준석 당시 대표에게 물을 공산이 커요. 음. 그렇게 공세를 펼쳐야만 그나마 합리적이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저는 김건희 여사가 중심에 있는 것이에요. 아까 뭐 김용원도 얘기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간파를 했다. 명태균은 좀 뭔가 사기성이 있기 때문에 안 했다.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런다 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닭다리 못 이겨서 공천에 잠깐 거들어주는 발언을 했다. 라면 그건 치명적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 지시를 안 했다 하더라도 왜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정해놓냐면 그게 흐트러뜨기 때문이에요. 예.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직접적인 수사 개입을 언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그만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금지시켜 놓은 겁니다. 예. 그다음에 공천 개입에서도 하면 안 된다고 규정을 짓는 것은 대통령의 입김 자체가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지시켜 놓은 겁니다. 왜 금지시켰냐? 민주주의 시스템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예. 그 제도 하에서 그거를 알만한 분이 아무리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본인이 판단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배우자의 부적절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용인하고 한수 거들었다면 이거는 매우 불법적인 공천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카톡이나 혹은 전화나 메시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제 이준석 대표도 있고 명태균 씨도 있고 근데 지금 근데 김건희 여사도 있고 대통령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검찰이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려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는 것이 거기가 아니냐. 순서죠. 잘 보세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랑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수사를 했으면 강혜경 씨까지 그럼 그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예요. 카톡과 전화를 많이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지 이준석 당시 대표가 아니잖아요. 예. 김정인 전 위원장은 다른 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검찰의 수사가 왜 갑자기 갑툭튀하는 걸 보면 아 이거 안 봐도 뻔하다. 그냥 여기서 잘라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특히 김건희 여사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특명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거기서 또 하나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도 중요한 플레이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도 가장 정확하게 당시 상황 아시는 분일 수 있는데 이분은 왜 조사 안 해요? 하죠 앞으로. 합니까? 앞으로 합니다. 아. 이건 하는 것이고. 물어봐서 하겠죠. 아. 이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수사를 하는데 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수사를 하지 않느냐 이러기 때문에 이건 문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서 명확하게 범죄 사실로 그 구속 요건이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지금 그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결국 세비의 절반을 받아간 거 그리고 지방 그 의회 의원들 그 공천 주겠다라고 공천 해서 주겠다. 돈을 받아간 부분들 그거는 구속 요건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속 요건 나오는 것부터 일단 수사를 하고 그걸로 영장을 쳐야 되는 것이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뜬 소문들 아니 그러고 따지고 보면 앙코르와트 갔었을 때 그것도 명태균님 말에 의해서 일정 받겠다고 하는데 그건 왜 조사 안 합니까? 그런 것들 그런 말 나오는 의혹들 전부 다 그것들에 대해서 조사가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수사가 잘못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이걸 어떻게든지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범죄 사실로 명확하게 나올 수 있고 빨리 이걸 수사를 진행을 하려면 일단 신병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예. 상황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범죄 사실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수사가 계속 나가게 될 거예요. 어차피 이제 이준석 당시 대표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약에 참고인이든 조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당시 공천 과정에 대한 전모.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이 들어가 있고 22년 6월에 그리고 22년 지방선거 때 고령 군수를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 대구시 의회 의원을 출마했던 사람 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어떻게 돼 있는 건가? 정치자금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보려면 이 공천 과정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나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언급될 수 있는데 검찰의 영장은 뭐라고 나오냐면 명태균 씨가 예. 일반인이 정당의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한다고 돼 있는데 문제는 실제 이루어진 거예요. 명태균 씨 말처럼. 그러니까 이게 주장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현실화시켰지? 명태균 씨가 산에 가서 정어수 떠놓고 기도하니까 공천이 이루어졌나?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보는 건 22년 5월 9일 전화 대통령의 육성 김영선이 해줘라 했는데 이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일단 알아봐야죠. 수사라는 표현은 굳이 안 써도 어쨌든 당연히 이런 정치자금법 위반에도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실제 어떻게 됐는 건지를 알려면은 저는 그 부분도 검찰이 당연히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말씀이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지금 명태균에서부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대통령의 공천 개입까지 가기에는 사실은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저는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보궐선거 때 그리고 22대 총선 과정에서의 그런 공천 과정에서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저는 그때 당시에도 보시면은 이게 지금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예. 이야기를 하고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온 것만큼 실제 현실적으로 느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이 밝혀져야 되고 수사가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명태균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었을 때 사실은 상당히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로 가지고 계속 그 부분 수사를 계속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건 원칙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밝혀질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 자체가 흐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게 나오고 그게 밝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 그 과정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보궐선거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 이외에 다른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당장 점프를 해서 수사를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예. 그 선거를 치러보면요, 공천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합리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서 네, 보시니까 뭐 그건 힘에 놀리고 아.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그 친문계에 쟁쟁한 사람들이 다 대학살을 당했을 때 그거는 예. 뭐 합리적인 거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되나요? 말도 안 되는 결정들이었죠. 근데 거기서 과연 그러면 친명계가 다 득세하고 친문계가 다 몰락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그냥 어느 날 기적적으로 갑자기 다 친명계는 득세하고 친문계는 다 몰락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위선이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공천을 개입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 대표, 당의 어떤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마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떨 때 한두 마디씩 어떻게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법적으로 어느 선에서 이게 위법이고 어디서느냐 합법이냐를 나누기도 정말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면 걸리면 잘못되는 거고 만약에 녹취록이 없고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돼 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를 뭐 어떻게 감싸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마치 뭐 다른 공천들이 모두가 다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좀 얘기만 있었던 것 이것만이 정말 모든 비리의 대표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이 개입하면 불법입니다. 명백한.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얘기를 했는데 당내에서 다소 뭐 여러 가지 비판의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당 대표가 전횡을 휘둘렀다. 예. 그럼 비판할 수 있지만 그건 당 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 내에서. 예. 당 내에서 하는 거는 비판의 소지만 있지 불법적인 건 없어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국민의힘 당 내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용산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불법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소견이긴 하나 이번 기회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서 가져오면 굳이 휴대전화 안 바꿔도 되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문제를 안 익힐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검찰이 그걸 가져와서 포렌식하고 뭐 증거물을 하면은 진실의 문이 열린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여사의 휴대폰도 자연히 이제 안 쓰게 돼서 좀 자숙하게 되시는 거고 또 진실의 문도 열리고 예. 그런 걸 왜 검찰이 안 하는지 예. 참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뭐 꼭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게 예. 휴대전화는 안 국정을 봐야 위해서 될 필요가 있다고 너 보는데. 있지만 수사를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알겠습니다. 한번 얘기했지만 서울엔 비둘기가 많아요. 자, 꼭 지금 답은 단독 아니라고 보도 보고. 나온 게 있는데 이준석 의원이 첫 입장을 냈어요. 김영선 경선하라고 하던데 이 메시지는 당시에 당의 기류를 전했을 뿐 명 씨에게 주변에서 들은 얘기를 알려준 것이다. 김영선 공천 소식은 나도 당일에서야 들었다. 이렇게 이제 지금 근데 명태균한테 그 이야기를 왜 알려줍니까? 아니 친하니까. 예. 그럼 왜 친한?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준석 의원 편을 들라는 게 아니라 예. 저는 그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이준석 알겠습니다. 의원은 당 기류만 정한 것이다라는 예. 것은 전 동의합니다. 자 이제 한 4분 남았어요.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국민의힘 당 얘기해서. 자 우리 김종인 최고위. 진작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밀도 있게. 내일을 많이 하시면 알았어. 자 이재명 대표 재판 이제 생중계는 불허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여당 내에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재욱 측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아니 뭐 재판을 불허한 거, 그러니까 공개 생중계를 불허한 건 뭐 재판장이 판정을 내신 거니까 저희가 예.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판결도 뭐 재판장이 하시겠죠. 그거는 무슨 서명을 해서 압박을 하든가 길거리 장애 집회를 하거나 뭐 의원들이 뭐 그 릴레이로 무죄라고 촉구를 뭐 결의대회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 상식으로 지금까지 보도됐던 것들을 보면 저렇게 무슨 백현동 같이 말이 안 되는 그런 건물을 그 아파트를 지었는데 거기다가 이것은 그냥 그 국토부에서 나에게 협박을 해서 얘기를 했다. 그거 저도 들었거든요. 그 경기도에 대한 그 감사할 때 그 얘기를 본인이 했는데 나중에 전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그 허위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뭐가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뭐 그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것도 사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똑똑하고 모든 것을 100만 원 단위까지 자기가 다 결제했다는 분이 그런 내용들을 몰랐다? 그건 좀 믿기 어려운 거죠. 그냥 일반인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맥 소장님. 네, 뭐 이 기억의 경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재판부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저는 한 80만 원 정도의 정치적인 뭐 선고를 하지 않을까 보여요. 무죄라고 해야 이제 우리 당원들이 좋아하겠지만 예. 무죄는 일단은 그거는 염원이고 뒷감당은 일단은 재판부가 이 정도의 네, 판단 맞아요. 유죄는 수준 맞아요. 최고의 어떤 수준이 80 정도라고 저는 예측이 되는데 예. 유죄를 일단- 인정하셨어.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아니, 좀 선생님이 억울한 멋져요. 면이 있을 것이다. 예. 라는 것이고 일단 저는 그래요. 기억이 안 난다. 라는 것을 자꾸 재판에 올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명태균 씨 사건을 보고 대통령 입에서 기억이 안 난단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 그래서 그걸 그러면 다 재판에 걸 겁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고 예. 불리하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할 수도 있으나 예. 진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 네. 배웠나? 예. 자, 원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15일 선고보다 오히려 25일 그 위증교사 관련 메시지를 많이 올리거든요. 김웅 의원님 그거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 재판이 더 좀 무게감 있게 보고 있는 것이다. 당연하죠.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법원의 그 재판 자체를 왜곡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재판장에까지 거짓말을 끌어들인 건데 그거를 자기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시킨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재판이 실제로 침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자꾸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있지만은 실제로 위증을 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최모 PD 그 최모 PD까지 이미 사실은 이거 위증 상황을 인정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본인도 알죠. 예. 자,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판은 일단 계속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얘기는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김정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 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